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이었죠. 유럽 증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 때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유럽 증시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큽니다. 관련돼서도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이슈에 좀 집중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위주로는 일정들을 살펴보면 굵직한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경제 발표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가 오늘도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양지수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도 2,300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67%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718포인트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든든한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휴장이 가운데 글로벌 증시 이슈와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좀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으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난 금요일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 상승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 중심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움직임들을 나타냈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대거 출현하게 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했을 때 더 침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피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여기에 빈축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영향들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현재 연말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소비 자체가 유효하며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제 소개드렸던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의 하반기 전망이 더 어렵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기 위해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FOMC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경기의 침체 그리고 잇따라서 나타나는 공급 물가에 대한 불안등 이런 영향들이 각 제조기업들에 대해서는 큰 타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무라 증권 역시 올해 4분기에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개인 소비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6.3% 그리고 유로존의 6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8.6% 이상 높았던 수준만큼 역대 최고치의 수준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개인 소비 물가를 더불어서 주요 물가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월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개월 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P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높게 발생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경기 선행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닥터코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침체 구간으로 빠지기보다는 다시 수요 회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들도 있지만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WTI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 가격 기준으로 110달러 선에서 2% 넘게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리비아에서의 석유 생산 차질과 더불어서 사우디와 같은
오펙 플러스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원유 증산 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들, 여기에 러시아의 보복 행동이 따르게 될 경우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언급했던 JP 모건의 발언 때문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WTI 가격에 대해서 현재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유가 부분들이 계속 우선해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품 물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오히려 유가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유 사업들에 대해서의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소득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여도 결국 이제 순이익면에서 다시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매물이 좀 출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에너지 종목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접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물가 관련 부분들의 소개를 많이 드렸었고, 특히 생필품 관련 종목들, 생필품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미 증시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선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물가 지수를 발마를 하고, 또 특히 이제 가솔린의 갤런당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 즉 실질적인 구매력 자체가 감퇴를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서는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목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장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오늘 발표되는 6월 외환 보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시황을 보시고 이후에 외국인들의 접근 상황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개최가 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인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러시아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피해 상황이 굉장히 상당하고 재건 비용이 약 7,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등 38개국이 참석을 한 결과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통해서 이러한 재건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내 건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의 움직임을 나타날 것으로 굉장히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전 혹은 종전이 된 이후에는 특히 유로지 여부로 향할 수 있는 가스관, 즉 이제 석유 가스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플랜트 사업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특히 이런 어떤 플랜트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계속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종목을 보실 때는 주택 산업보다는 산업 설비 및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서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높였던 건설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로 하방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섣부르게 종목을 접근하시기에는 여전히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통화국들의 주요 증시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를 또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지금 주도주도 현재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증시를 투자를 하는데, 증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장중 매매 시그널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개장 상황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모습이네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오늘 소폭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좀 외환 시장의 변화에 역시 오늘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발 매수가 좀 이입됐지만 역시 경기 침체 우려 여전히 유럽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주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발표되는 중국의 차시 서비스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전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상승폭을 가장 크게 보이는 업종이 바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LG노텍이 3.2%, 삼성전기가 2.37%, 삼화전자가 2.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2%, 그리고 Y2솔루션이 2%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 100이죠. 가입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오늘 긍정의 이슈가 좀 작용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을 2,800억 이상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도 이 80%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의 달성에 대한 부분을 증권사에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LG노텍, 특히 이제 프로나 프로맥스와 같은 이쪽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노텍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지금 증권사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LG노텍 하반기 때 아이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LG노텍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SK하이닉스가 2.02%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점도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역시 그동안에 어떤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지금 현재 말할 시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너무 그전에 우려감이 지금 그 SK하이닉스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 거의 35%까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위기도, 얘기도 지금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PC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는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전자 외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 좋습니다. 이 범해안건영이 4.36%, 삼부토건이 3.76%, 태영건설이 2.57%, 그리고 일산건설이 2.5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철관이 4.88%, 바스코가 4.48%, 대창단조 3.91%, 그리고 대형포장이 3.2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BI파워가 2.48%, 그리고 덕성이 2.2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차전불이 3.27%, 정보화학이 3.14%,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이죠.
중에서 이 LG생활건강이 2.23%, AVCNC가 2.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화장품 업종이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곤플레이가 6.4%, 대부시사가 4.13%, 컴투스홀딩스가 4.13%, 룽츠코리아가 3.64% 보여주면서 게임주들도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드래곤플레이, P2E 메인넷에 대한 구축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국내 이 플레이톤 게임 메인넷이죠. 이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도 1.5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엔즈가 2.22%, 삼표 시멘트가 2.98%, 그리고 이 유진 기업이 1.97%, 오늘 시멘트 업종이 좀 강하네요. 그리고 원익 QNC가 1.96%, 보강산업 1.8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K옥션이 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K옥션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외에 K옥션에 대한 이 K오피스 어떤 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공구음원이 지금 현재도 20.3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공구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무상증자 역시 이 K옥션도 마찬가지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는 분분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에는 계속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0.53%, 그리고 LG에너지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2.47%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스 0.51% 상승세, 네이버가 2.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자동차 업종이죠. 현대차가 0.56%, 그리고 기아가 1.0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는 기업은 별로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LG화학이 좀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 오늘 괜찮죠. 석유화학주,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약간 한 16% 정도 감소한 5,300억 정도가 좀 예상되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수정치보다는 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좀 지금 증권사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첨단 소재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이 좀 기여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평가 때문에 특히 이제 양극재도 그렇고 이 단가 상승이 효과가 그나마 그 전에 수정치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론 헬스케어가 0.58% 상승세, LNF가 2.54% 상승세, 그리고 HLB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고, 실제는 지금 4.14%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실제는 좀 최근에 이 코로나19 또 재확산 조짐까지 나와주면서 이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도 슈마시스도 그렇고요. 시젠, 수젠텍, 슈마시스, 랩지노믹스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YT오젠 3.75% 상승세, 그리고 위메이드가 3.45%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상승폭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오늘은 좀 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데 시장과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좀 하고요. 미국 증시 시장인 관계로 유럽 증시 부분들이 혼조세, 강보와 약보와 마감을 좀 쳤습니다. 최근의 이슈가 현재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 하락, 그러니까 국채금리 부분들이 이제 3% 벽을 지금 깨고 무너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현재 장기 금리가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못할 수가 있다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 가능성, 그다음에 구리값 급락 이런 것들을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용인이 좀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금리나 다시 말해서 금리 목소리가 서서히 이제 나와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2분기 실적의 추정치는 대체로 이제 좋게 나오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 반전이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하락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반전이 되느냐 일반적인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된 가운데 5일선이 전체 이게 땅바닥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면은 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는 저점이 낮은 땅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닿으면 당연히 주가는 당연히 당연히 5일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5일선 돌파 안착을 좀 하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5일선 돌파를 해주면은 땅바닥 관점이 좀 정확합니다.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땅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5일선은 현재 저점이 낮은 어떤 이렇게 땅바닥 강점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들이 7월 달에는 좀 나와줄 가능성이 많고요. 또 기폭제가 삼성전자 7월 7일 날, 7월 7승이네요. 그 시기에 잠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부분들을 잠깐 현재 보면은 이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네요. 요거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차트가 안정적인 종목군이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차트로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의 어떤 등락에서 다시 한번 상승 단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주는 현대건설기계가 약간 우량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수젠텍을 비롯해서 진단키트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행이 다시 한번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지난밤에 굉장히 많은 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는 또 쉽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원숭이 두창 진단주가 아닌 업체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손안매로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휴마시스는 미리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군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대장주로 현재 이미 알려져 있는 종목이 미리서 이제 선반영에 대해서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코바이오메드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첫 번째로 미코바이오메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을 부분들은 아직 오르지 않는 또는 적게 오른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다가 종가에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것은 즉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군의 흐름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 신규 상장된 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크게 빠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레이첼셀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서 보면은 23,350, 24,000원을 잡고 반토막인 1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단기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군 중에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셀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시총이 좀 무겁지만은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대장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지만은 넥스트 칩도 한번 우리가 이제 종가상 양봉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특이하게 현재 관심이 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한가를 보여줬던 K옥션이죠. 물론 K옥션은 현재 무상증자 관련된 그것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좀 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K옥션하고 거의 같은 계열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지금 전체 NFT나 게임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흐름들도 다시 한번 좋아질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본다면은 NFT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넵튠, 카카오 게임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흐름들을 한번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현재 카카오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쌍바닥 흐름들이 있죠. 쌍바닥에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만약 올라탄다면은 현재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부분은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관계인 넵튠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약간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이중 바닥을 보이고 이제 터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탈출하지 않는 유일한 종목이 가상화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도 있지만은 현재 NFT 쪽에 게임하고 연관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NFT 시장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오늘 이제 4% 정도 오른 컴투스나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은 현재 현재 가상화폐 NFT를 좀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가 이제 하반기에 게임 출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바닥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일단 시장만 보면 코스피보다는 훨씬 코스닥이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대 코스닥에서는 상승폭이 나오고 있네요.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기관만 양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만 살짝 좀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00선 정도 바닥 좀 다지고요. 미국 시장 전일 밤 휴장이긴 했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좀 완화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하향세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 주택 임대료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밀 가격과 밀들 비롯한 여러 곡물 가격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 정상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 관세도 완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죠. 전일 같은 경우 7조 3천억.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이제 겨우 1조 1천억이 됐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당히 좀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도가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매도 금액이 적은 상황에서 조금만 좀 매수를 해주면 시장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매수 금액이 좀 적은 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시장은 2,300선,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선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20에서 730선 정도를 좀 바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거래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매도긴 하지만 좀 있으면 순매수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매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죠. 지금 매도가 198억인데 이 외국인까지 매수를 좀 전환해 준다라면 매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은 좀 탄력적인 모습들, 지금 지수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가 괜찮죠. 매수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워낙 좀 적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자리에서 좀 팔기까지는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까지 좀 매수로 돌아선다라면 오후장도 좀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좀 다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상승폭이 계속 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음봉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6월 27일 날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41만 2천 원에서 35만 6천 원까지 5일 동안 계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5거래일 연속 음봉. 대형주에서 사실 보기 힘든 5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재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긴장해 있다가 매도를 확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는 좀 하회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오늘 레포트들 여러 개 나왔죠. 여러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나왔고
주요한 매출처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목표가는 조금 하향하겠지만 이거는 보유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하는 거지. 3분기부터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뭐 레포트의 내용보다도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도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는 모습들. 이 전전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하락을 좀 깊게 하고요. 그리고 7월 2일, 어제였죠. 어제는 십자형을 만들어내고 오늘 뭐 짧지만 그래도 양봉을 내는 모습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모습들이 차트상으로나 수급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기관이 좀 매수하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전지까지 좀 시가총 상위 종목 삼성 SDI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까지 상승을 한다라면 전일 반도체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포함해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상승하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의 특징주 LG에너지솔루션의 반등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0.84% 정도 상승하면서 35만 9천 원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SK텔레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본다 그러면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적이긴 한데 시장이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모습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매수 창고 1위부터 5위 중에서 3곳이 외국계 창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통신 쪽으로 해서 매수, 뭐 기관도 같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도 지금 21선 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양봉이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이 121선과 61선까지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상승하기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불안할 때 이 배당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죠. 배당 통신주가 상당히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좀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 SK텔레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저희 오늘 오후장까지 뭐 드라마틱한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바닥을 다졌다는 안도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사님? 네, 우선 오후장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코스닥은 양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 그런데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코스피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외국인 113억으로 매도 금액이 더 줄어들었는데요. 뭐 초반에는 300억 이상의 순 매도를 보여줬다가 외국인 매도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하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거래대금 줄어 있는데요. 매도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매수를 조금만 해주더라도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순매도 금액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러면서 순매도 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본다라면 뭐 코스닥 시장도 좋겠지만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은 오후장까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띠고 있어서 먼저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KH건설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먼저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지금은 주식을 그만둬라라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주식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낙폭 과대 부분들, 사실 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서도 시장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분들이 어제 저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아무리 시장은 들어도 두 종목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이나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어쨌든 간에 걱정만 앞세울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흐름들에 대해서도 계속 흔들어대기는 하겠지만 현재 어쨌든 낙폭 과대 부분들 영역에 과매도권에 들어와져 있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다면 없어서 문제이신 분들도 또 많으시겠지만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오히려 지금 항상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보면 꼭 이상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놓고 막상 미국 시장 오늘 이제 또 밤에 흐름 봐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은 무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짠하고 긍정적으로 시장 돌려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이 분쟁이 휴전으로 지금 진행할 수도 있어 하는 이야기가 수면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그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 같은 것들이 시작을 합니다. 거래 재개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좀 더 가시화된다라면 그러면 그동안 전쟁 때문에 올랐던 업종 하나가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대형 방산주입니다. 대형 방산주인데 그 대형 방산주가 어제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시장 반응이 그런 쪽들로 많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대형 방산주는 빠지면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자, 앞서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서로가 좀 힘을 보탭시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어제도 좀 그런 얘기 드렸어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이슈들을 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자. 근데 이제 오늘 정도에서 만약에 휴전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더욱더 크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소형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가지고 재건에 큰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과, 그래서 이슈나 이런 어떤 테마성의 움직임일 때는 중소형주가 더 잘 움직이지만 현실적으로 재건에 도움을 주는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건설주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예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버텼습니다. 나머지들 참 많이 빠질 때 이 종목이 버텼습니다. 뭘까요? 이제 내가 버티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후퇴를 열심히 하다가 먼저 장군이 내가 먼저 돌격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5%, 하이닉스가 무려 3.8%. 상당히 부진했던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플러스를 만들고 바닥에서 어제 잡으셨다면 오늘 수익 중이시겠죠. 아직 수익은 작겠지만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걱정만 할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실 텐데 우리
마켓 파워의 센터 값이 무려 4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고점이 447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죠. 만약에 저게 갱신되면 계속해서 지수는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가는 오늘 67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플러스 67입니다. 마이너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요새 상승에도 다시 오후장에는 쭉 밀려버리는 어제 같은 상황도 있었고, 뭐 오전에 올랐다가도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서 실시간 추적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오늘 크게 우리 장중에 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좀 나타나주고, 환율 잘 봅시다. 우리나라 환율이 어쨌든 미국 시장에 안 열리고 있으면 환율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니 환율에 지금 1,300원 안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수적인 움직임 1,290원 또 혹은 그 아래로 내려올 때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들도 있을 테니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참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테지만 계좌 상황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3일 동안 반등했을 때, 그죠? 지지난주 금, 월, 화 올라갔던 부분들에 한번 돌파가 더 나올 수 있을지도 하루하루를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자 하는 쪽의 무게. 그래서 어제도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시가총액 상위 2등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카카오는 빼고 별로 개인적으로 계속 그 기업 분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고, 그 다음 조금 더 작은 종목군들이 돌아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테마주 장세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테마주 장세가 세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되려 갈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소형주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형주 쪽도 보자. 오늘 온도계까지만 볼게요. 지금 대형주 43도입니다. 방송 막 시작했을 때 40도 정도 됐거든요. 야금야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코스닥은 51도. 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서 오늘은 확실히 낙폭 과대인 종목군들이 먼저 잘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주식 할 때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업사부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 맞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만약에 엄청나게 세게 올라간다면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2355가 중요하거든요. 5일선을 지금 뚫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2355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여지를 보시고, 그거를 돌파해서 간다면 내일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먼저 얘기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큰 상승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럴 때 좀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좋지 않습니까?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1.7% 가까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한다라면 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코로나 상황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직접적인 형태,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두는 형태였다면 이제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장의 중심적인 이슈 중에 한 가지가 휴전이 된다라면, 휴전되기 전에는 누가 거기 가서 해외 기업들이 가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근데 휴전이 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등등등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종목들을 좀 뽑아보자면 현대건설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이 상승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이에요. 6월 24일 저점을 찍고 23일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요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 빨간선 터치한 이후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죠. LG 에너지 솔루션 저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 요평선인 20선 돌파, 60선 저항 만나서 한번 눌렀으나 20선 지지받으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긴 시간 동안 눌러지고 지금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이슈가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대형 건설 쪽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이제 보자고 하면은 뭐 아직은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이냐, 혹은 올라갔다가도 또 흔들기를 할 수 있을 테니 또 올라갈 때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저는 7월 중순쯤부터 다시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전에 최대한 시장을 좀 올려놓는 방향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현금을 만드는 데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좀 더 반등의 기운을 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게 목표가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5,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가를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부터 좀 더 반등,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사부님의 종목 현대건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건설 목표가 45,000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장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